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는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한국 영화는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봤던 한국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2015년 8월 20일 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멜로, 로맨스입니다. 내용은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혹시 한국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영화를 추천해줬습니다. 우선 매일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뀐다는 그 소재가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를 보실 때는 매일마다 모습이 바뀌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 여주인공에게 감정을 대입해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일마다 모습이 바뀌는 남자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주인공의 심적 변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아저씨입니다. 2010년 8월 4일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액션, 범죄,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전직 특수요원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지내던 옆집 소녀가 납치를 당해서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한국 영화에서 정말 인기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영화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물론 재미있었지만 정말 잘생긴 원빈이 출연해서 리뷰 중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오징어가 있었다 라는 등의 리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명장면과 명대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원빈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은 정말 유명합니다. 9년 전 영화이지만 지금 봐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건축가 개론입니다. 2012년 3월 22일 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멜로, 로맨스입니다. 내용은 모든 게 서툴렀던 20살 대학생 때 오해로 멀어진 가슴 아픈 첫사랑을 15년 뒤에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고 이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풋풋했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찌질하고 서투른데 이것을 그 남자 주인공 배우가 정말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얻는다 라는 교훈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영화는 끝까지 간다입니다. 2014년 5월 29일 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범죄, 액션입니다. 줄거리는 실수로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한 형사가 그 시체를 숨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의 남자가 그 사람 죽인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 시체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숨겨야 하는 남자와 시체를 찾아야 하는 남자의 싸움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스토리도 너무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정말 한국의 범죄 액션 영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극한 직업입니다. 2019년 1월 23일에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줄거리는 해체 위기의 마약 수사반이 국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치킨집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관객 수가 무려 1600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고 싶은 날, 주말이나 쉬는 날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 영화는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굉장히 유명한 웹툰인데 영화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인간이 죽은 후에 저승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고 무사히 통과해야 새로운 삶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 없이 살아온 소방관이 화재에서 사망하게 되고 이 소방관이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도 관객 수가 무려 1,400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고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018년 8월 1일에 신과 함께 인과연이라는 후속편이 나왔으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재미있게 보시면 다음 후속작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7번째는 도둑들입니다. 2012년 7월 25일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범죄, 액션,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10명의 도둑들이 모여서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지만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감독이 첫 미팅 때 대한민국의 대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고 한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코믹한 장면도 많고 긴장되는 장면도 많아서 아마 2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내부자들입니다. 2015년 11월 19일날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정치에서 욕심을 버리다가 버림받은 깡패,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차가운 대접을 받아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여 성공하고 싶은 검사,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덮으려는 대통령 후보와 재벌 정치 세계, 이 셋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도 개봉했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병헌의 연기가 정말 높게 평가됩니다. 사실 이병헌이라는 한국의 배우가 사생활이 그리 좋지는 못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이 영화의 리뷰를 보면 이병헌은 싫지만 연기는 진짜 압권이다. 사람 이병헌은 별론데 연기자 이병헌은 진짜 최고다. 이병헌, 연기로는 깔 수 없네요. 재미있습니다. 라는 등의 리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는 신세계입니다. 2013년 2월 21일에 개봉한 영화로 장르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골드문이라는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은 골드문의 후계자 후보와 굉장히 형제처럼 지내왔던 경찰을 잠입수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경찰, 범죄 조직,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자성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가 정말 좋은 영화였고 특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경찰과 범죄 조직 사이에 있는 이자성에게 감정을 대입하고 보시면 정말 긴장되고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2013년 6월 5일에 개봉된 영화로 장르는 액션,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북한에서 무려 2만 대 1이라는 경쟁력을 뚫은 엘리트 요원 3명이 한국의 간첩으로 명령을 받아 각자 동네 바보, 가수 지망생,
고등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흘러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며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수십 번은 더 봤던 영화였습니다. 이게 원작은 웹툰인데 웹툰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웹툰을 보지 않아서 그냥 영화만 봤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반인처럼 지내지만 사실은 북한의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특수요원의 그 차이가 정말 멋있습니다. 액션씬도 정말 멋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재미있게 봤던 한국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